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월 11일 금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3주간 시행됐던 교차 휴장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요. 금요경마는 부산 제주경마 정상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자, 2주차 부산경마는 전반적으로 출전 두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특히나 하위 등급 경주는 이 부진마 편성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한 상대 편성 구도에서 정말 힘 한번 못 써봤던 능력 부진했던 마필들이 이번에 한결 서로 간 해볼 만한 상대에 만나서 실로 오랜만에 입상의 달콤함을 맛볼 절호의 찬스가 되겠습니다. 과연 그런 말들이 어떤 말들이 있을지 또 저희가 매 경주 디테일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금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최성진 위원, 김지영 위원, 백동일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9번 라운 RS라는 말입니다. 편성상 스피드가 앞서 있는 말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줄어든 거리라면 앞선 버티기, 스피드가 앞서 있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모처럼의 편성 포기를 만났다. 4번 한라 황후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겠고, 이 선두권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실전 변화 기대치가 높은 말로 5번 리스펙터 다시금 강조드려봅니다. 이번 구도는 거리가 1000m죠. 상대들이 데뷔전에 뛰었던 상대로부터 굉장히 더 약해졌습니다. 좀 더 훈련 시 빠릿함을 보여주고 있는 9번 서브캣은 상대와 거리에 대한 그리고 잠재력에 대한 요건에서 이번 유닛이 확실히 앞서 있는 전력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8번 영광의 포스는 재검 때 모습은 데뷔전 때 보였던 모습들보다는 충분히 스피드와 중속과 변화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실전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3번 뷰티풀 마린도 게이트점 최적 선입 전개라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편성상 상대적으로 스피드가 앞서 있는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말 바로 9번 천상오름입니다. 이번 경주에서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심마 바로 8번 폭스 컬러링입니다. 선행을 직접 나설 수도 있고 또한 앞선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서 자기 페이스로 경주를 이끌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잠재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번 편성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10번 월드데이는 1등급 승급전에서도 바로 통할 만한 전력으로 강조드려보겠고요. 1800m라면 월드선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유리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조회수 높게 평가를 냈고요. 여기에 출전한 모든 말 중에서 가장 직전 경주 대비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9번 국캐스팅을 가장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고 5번 위대한 비상에 대해서 우선 점수를 주고 가겠습니다. 적극적인 공격이 좀 더 확실하게 훈련을 시켜놓고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공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외선에서 금마피를 보면서 차분하게 선입 전개를 해주든지 아니면 금마피를 넘어서는 전개를 펼치더라도 근성 부강이 확실히 되고 있는 11번 럭키 코리아는 모든 타이밍 자체가 분명히 조라했다라고 믿고 있는 구도입니다. 일단 7번 한월공주가 직전에 경합 선두 레이스를 너끈히 극복하고 우승을 했던 전력이기에 이번에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지난주 하이라이트 확인하셨고요.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10마리 앞말들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6등급 무대에서 아직은 100% 제 모습, 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아직은 부진마들 간의 접전을 있습니다. 제가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하위 등급 오늘 금요 경마 편성은 상당히 이제 부진마들 1세계 그 경주가 많은데요. 그 스타트가 부산 1경주가 되겠네요. 앞말 경주고 최근에 그래도 강한 상대 구도 속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였던 말. 또한 이번에 데뷔전 치르는 신마 한두에게도 높은 관심이 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 모두 종합해서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금요경마 스타트 1경주는 백동일이 준비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마필 각각의 능력과 전개에 대해서 풀이해보면서 초반부터 시원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말드갈 경쟁이에요. 미승이마 접전이죠. 아직 누구도 입상을 하지 못했고요.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마필들이 몇 두 눈에 띕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해야 하는 마필이 바로 안쪽에 있는 1번마 스파이스 록이라는 전력이에요. 주행심사 당시에도 발주는 빠르진 않았어요. 하지만 차분하게 선입권을 가담 이후에 나름대로 모래도 잘 맞추고 직선의 주폭도 여유가 있었던 전력이죠. 하지만 데뷔전 자체에서는 의외로 모래를 맞고 약간 주행이 흔들리는 단점을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모래가 좀 튀어줬더라면 맞고 이제 진행을 했을 텐데 코너 안쪽에서 그 튀었던 모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좋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직선 구간 들어와서는 여유가 많았었죠. 늘어난 거리가 유리해 보입니다. 빠른 페이스보단 레이스 흐름이 좀 강하지 않은 것이 유리해 보이는데 다행히 스피드형 마필도 거의 다 피해왔죠. 인코스에서 초반에 자리만 잡아주면 됩니다. 잠재력에서 월등히 앞서 있는 1번마 스파이스 룩은 이번 경주 모든 조건을 만났다.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차권 도전권에서는 6번마 로카드 퀸, 3번마 성산 파워, 바깥쪽 5번 중간권에 있는 5번마 정꽃이 눈에 띄는데요. 6번마 로카드 퀸은 아직까지는 결정력이 좀 아쉬워 보이죠. 외선에서 이제 전개를 풀었을 때는 타이밍이 좀 늦고 10월 19일 때는 오히려 내측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해져서 좀 기대를 걸었는데 그때도 조금은 아쉬웠어요. 하지만 꾸준하게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라던가 스피드감도 이제는 점차적으로 차가고 있는 모습이라서 상대의 흐름과 조건이 좋아진 6번마 로카드 퀸의 최근의 적응력은 가장 높게 평가해야 할 부분이고요. 안쪽에 있는 성산 파워도 데뷔전 자체에서는 좋은 가능성을 보여왔던 전력입니다. 마이티 파워와 K 플러스가 있었던 편성에서 중앙에서 외선 무리 없이 가담하고도 직선 주폭을 보였던 전력인데 직전은 외선에서 이탈은 보였어요. 스피드 자체는 보였었는데 무리하게 흐름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자리도 못 잡고 직선에서 아예 좀 힘 한 배가 안 된 모습 좀 퍼지고 말았었죠. 하지만 이번은 다릅니다. 성산파워가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이라면 무리 없는 최적의 선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성산파워의 기본 능력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현장 상태가 가장 중요해 보이는 오마 정꽃이란 마필도 무시 못하겠죠. 11월 달에 주행심사 당시에는 여유감이 좀 커 보이진 않았었는데 1월 5일 날 보여줬던 주행심사 당시에는 여유가 좀 많이 좀 지전과는 달라졌던 모습이었어요. 가볍게 발주를 받고 내측에서 선두권을 유지해주면서 통과 시점까지 끈끈함을 지켜줬었는데 무려 상대 마필들이 히든 챔프와 파이니스트 워리어 상위 등급의 마필들입니다. 아무리 가볍게 뛰었다 할지라도 그 재건 마필들과 뛰면서도 저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라면 오마 정꽃의 잠재력은 이번 경주도 무시할 수 없다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서는요. 데뷔전 아쉬웠던 전개, 조건 자체가 주어진 1번마 스파이스 록을 좀 더 강하게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번 스파이스록 저 역시도 강조드려야죠. 백동일 위원이 설명해 주신 대로 모래 반응도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초반에 출발 직후에 연말한테 이렇게 치면서 앞다리가 치였었던 것이 데뷔전 치르고 있는 연약한 앞마리 입장에서는 그게 스트레스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폭을 보여주지 못하다가 직선 들어와서 모래 안 맞기 시작하니까 뛰었던 걸음 이번에는 게이트도 좋겠다. 치이는 일 없이 좀 잘 뛰었으면 좋겠고요. 5번 정꽃 같은 경우에는 뭐 잠시 후에 최성진 의원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려고 보겠고 이 부분은 연습 주행인지 주행 심사인지는 좀 경마팀 올 초에 그 경마팀의 대대적인 부서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헷갈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거는 좀 제대로 잘 체킹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10번 다크 템플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 백동일 의원도 뭐 두어 번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원래 좀 끌죠. 말 자체가 주행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워낙 끕니다. 그래서 이제 선행으로 끌려서 나가거나 나간 이후에 더 끌어서 힘 한 배를 못하거나 그랬던 전력인데 이번에 주행심사 아프지 않고 병력 없이 길게 휴양을 다녀오면서 주행심사 재심 때의 모습은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끌리지도 않고 기수의 지시에 잘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끌리지만 않는다면 이 말이 선행 유력하다라고 보이는데 10번 다크 템플러에 대한 평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저 역시도 한 두어 번 추천드린 걸로 기억이 나요. 뭐 다크 템플러가 이제 선행을 편하게 나설 수 있는 구도였는데 선행 가고 나서 3착했고요. 이후에도 또 두 번째 똑같은 경우에 또 3착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가려고 했더니 이제는 흐름을 또 따라가다가 또 그 힘을 또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직전도 마찬가지로 이제 3선 외곽을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안 나왔고요. 의도적인 휴양으로 판단이 되고 재검 당시에는 많이 기존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저도 이제 5번째 정도로 이제 배치는 해놨는데 그래도 여유감이 좀 크지 않았던 것은 계속 내심 마음에 걸려요.
당일 상태가 이제 최상이라면 어떻게 좀 판단을 해보겠는데 지금의 편성 구도에서 한 번쯤은 다크템플러는 좀 경험이 필요한 마필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에 좀 조심스러운 마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들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백동희 위원이 언급해 주신 4마리에 대해서 저 역시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좀 다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데뷔전을 치르는 5번 정꽃이라는 말에 대해서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마지만 우선 훈련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최근에 데뷔하는 신마 중에서 눈에 띌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번 편성이 또 빠른 말이 없어서 선행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선행 버티기로 입상 이상을 거두면서 아주 강렬한 데뷔전을 치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에 도전할 수 있는 말은 6번 로카드킨 취입력 좋은 말, 3번 성산파 같은 경우는 백동희 의원이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좀 차분한 전개라면 뒷심까지 발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1번 스파이스록의 취입력까지 말씀드리면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입상 가능마들의 윤곽은 드러나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 뭐 데뷔전 치르는 신마 5번 정꽃 4개까지 기회가 갈 정도니 상당히 편성은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강한 상대구도 편성에서 뛰었던 말이 어떤 말이냐 봤을 때 이 3번 성산파워가 되겠습니다. 직전에 이세신마 경주였습니다. 상당히 강했죠, 상대가. 그 전 경주는 데뷔전에 3착을 했었고. 여튼 이번에 3번 성산파워는 최근에 싸워왔던 상대를 보다는 한결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고 어찌 보면은 약체 편성을 만났다라는 부분. 직전에 외곽 게이트 불리함, 자 외선 돌고 직선에서 또 진로도 한번 막혔습니다. 그러고 졸전이었는데 강편성에서 진로도 막판에 막힌 그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그 당시 이호식 기수가 이 성산파워 기승 이후에 현기증을 호소해서 바로 교체가 됐어요. 기승 기수 자체도 그 당시에 제 컨디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튼 뭐 3번 성산파워는 이번에 기수도 정상 컨디션일 것이고요. 이호식 기수 다시 기승하는데 또한 상대도 약해졌기 때문에 이 3번 성산파워를 재차 강조를 드려보겠습니다. 1번 이 스파이스록은 모래 맞고 끌리고 진로 방해도 당했던 좀 아쉬웠던 부분, 또 기대는 악벽도 보였죠. 하지만 자 이번에 좀 모래 덜 맞고 좀 옹골찬 모습으로 뛰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고 6번 로카드 퀸도 계속해서 이제 빠른 흐름의 늦추입이었습니다만 날카로운 끝걸음의 여력을 남겼습니다. 이번에 느린 흐름, 앞선이 약한 구도 6번 로카드 퀸까지 당연히 입상 4정권에 있다 말씀드려봅니다. 결국 부산 1경주 이 앞말 경주는요. 자 실전 이전째 주행 안정화가 역력하게 보일 것이고 모든 경주 여건이 좋죠. 1번 스파이스 록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3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3세마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실전 부진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6등급 3세마 필들 8마리 출전할 레이스인데요. 역시 이번에 전반적으로 최근에 강한 상대 구도를 벗어난 마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출전을 하는 형국입니다. 자, 이 중에서 그야말로 데뷔 후 첫 입상, 뭐 일단 입상했던 8월 동방 어려운이 있지만 입상 찬스를 맞이한 마필들이 어떤 말이 있을지 또한 어떤 말들이 경주 여건과 전개까지 유리해졌는지 그 부분 종합해서 지금부터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추천 경주는 좀 이른 타이밍에 부산 3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훈련 상태를 봤을 때 매우 훈련 상태 확연히 올라온 말 한 마리가 눈에 띄고 이 말이 편성까지 만났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방송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 가장 눈에 띄는 중심마 바로 3번 백두 백호라는 말입니다. 직전 경주는 앞선에서 경합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한 마리가 선을 나서고 나머지 말들이 아예 경합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경주가 이루어지면서 추입 타이밍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경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앞두고 확연히 훈련 상태까지 올라온 데다가 이번 편성 자체가 앞선에서 그렇게 확건말이 거의 없는 편성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는 추입 타이밍을 잡기 아주 용이한 편성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태 올라왔고 편성까지 만났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중심마로 판단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 가장 눈에 띄는 말은 편성상 안쪽에 있는 1번 용현이라는 말입니다.
스피드가 편성상 앞서 있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직전에는 사실 최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었고 앞선에 나서기 위해서 초반에 힘을 썼던 것이 막판에 좀 무뎌지는 원인이 됐다라고 판단하는데 이번 경주는 반대로 1번 게이트로 내려와서 게이트 이점 편한 선행이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5번 다명체강이란 말도 도전이 가능합니다. 빠른 말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앞선 선입권 전개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버틸 가능성이 11월 30일 같은 경우는 바깥 기대는 악벽 그 부분 때문에 주행 심사 처분을 받고 나오는데 그 당시 경주력이 완전치 않았다라는 판단이고 이번 경주만큼은 충분히 편성 만나 버티기 노릴 수 있고 나머지 말들 중에서는 뭐 직선주로 해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 6번 아이언 워리어나 8번 동방 워리어 정도가 눈에 띄는 추입을 역전 노릴 만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훈련 모습상 편성상 믿을 수 있는 중심만 5번 백두백호를 중심으로 나머지 말들 중에서 최선 압축으로 최상의 결과를 기대해보는 오늘의 추천 경주입니다. 네, 최성인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역시 뭐 그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뭐 백두대우가 뭐 그렇게까지 난 좋았었나 좀 개인적인 좀 의견이 있는데 분명히 편성 자체는 잘 만났다는 점은 동의를 하고 있어서 좋은 성과가 이뤄지길 저희 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뭐 용현이라던가 뭐 기댐이 좋아지고 있는 담양체강이라던가 동방어리어는 좀 더 빠른 타임을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까지 이 4도 안에서 기본적인 압축이 드러날 수 있지만 살짝 언급만 하시고 이제 제대로 설명 안 해주신 마필이 있죠. 이 마필 짚고 넘어가야죠. 6번만 아이언 워리어입니다. 분명히 주행 심사 당시에도 스피드감도 나쁘지 않았고요. 나름대로 주행 자세도 보여줬어요. 데뷔전 자체는 1300m를 의식해서일까요? 이탈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이탈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을 했고 직선 구간 들어와서 가벼운 동력 속에서 분명히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평가를 해요. 어차피 안쪽에 있는 1번만 용현 빼고 4번 로즈블릿은 아직까지 힘이 좀 덜 차 있는 느낌이 있어서 뭐 아이언 워리어도 충분히 선두권 가담까지도 가능한 구도로 판단하는데 거리 조금 보였던 6번 아이언 워리어는 왜 배제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제를 했다기보다 이제 5대 제일 마지막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8번 동방 워리어나 6번 아이언 워리어 사실 제가 평가할 때는 아직까지는 이 두 마리의 우열을 평가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라서 현장 상태를 참고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의원의 방송 추천 3경주 많은 응원 보내보겠습니다. 우선 8마리 단출한 편성이고 이경주하고 분할이 됐기 때문에 이 안에서 결정을 하되 상당히 충마가 매우 중요해지는 편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가장 재밌을 만한 인코스 들어와 있는 1번 용현이라는 판단인데요. 직전 경주 외곽 12번 게이트에서도 앞선을 공략을 했었고 이번에는 1번 게이트입니다. 여기에서 3번 백두대코가 뭐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하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와 비슷한 케이스는 8번 동방 워리어도 있기 때문에 충마로 선정을 하기에는 아예 선행 강공 의지 내비칠 1번 용현이 더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현을 축으로 혹시 바꾸실 생각이 있는지 충마 변경 가능성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으로서는 백두백호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변경할 여지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번 용현이 김재원 의원께서 잘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이번 편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인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뛰어온 모습을 봤을 때. 다만 아직 어린 말이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 3번 백두백호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렬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만큼은 3번 백두백호를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네, 3번 백두백호에 대한 이 높은 기대치는 바로 이번 편성 구도가 전개가 앞선이 약하다 혹은 느리다라는 부분 때문에 뒷심 있는 3번 백두백호를 선택하신 듯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8번 동방 워리어가 낫지 않을까요? 직전 경주는 이 석색 파티라는 강한 전력의 선행마 흐름에 초반이 뒤쳐졌던 것뿐이지 막판에 좀 올라왔죠. 기본적으로는 앞선에서도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 이 8번 동방 워리어로 보이고 1번 용현도 이번에 1번 게이트면은요 땡 하고 나가면 1번 용현이 선행 주도 레이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8마리이기 때문에 뭐 이 말 저 말 꺼집어내서 얘기하기엔 좀 그런데 그래도 10만 두가 있잖아요. 왜 1300m의 데뷔전 치룰까 고민을 해봤는데 2번 썬마운틴이죠. 역시 뭐 순발력이 상당히 처집니다. 가속이 늦게 붙어요. 근데 주행심사 당시 막판에 직선에서 올라오는 걸음은 제법 뚝심 스태미너를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데뷔전을 1000m가 아닌 1300을 쓰는 이유 단출한 편성에 자리 잡기도 뭐 썩 어려워 보이지도 않고 자 최성진 의원 2번 썬마운틴 신마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아직은 좀 다듬어져야 될 말로 판단이 됩니다. 뭐 주임 신사 모습도 그렇지만 이번 편성 자체도 이 썬마운틴이라는 말의 초반 스피드를 봤을 때 결국 추입 전개가 예측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올라올 수 있는 말 중엔 가장 눈에 띄는 3번 백투백호를 중심으로 이 앞선에서 버텨낼 말을 찾는 경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번 썬마운틴은 좀 더 성장한 후에 추천을 드려야 될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3경주는요. 단순한 편성에 그래도 정말 뒷심에서 월등히 앞서 있음을 확신하는 마필인 듯합니다. 최성진 위원은 3번 백두백호를 선택하셨고 이 도전권들 이 단순한 편성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압축 공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린다고 합니다. 최성진 위원의 방송 추천 3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4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8두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역시 8두 단출한 편성, 이어지는 5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최근에 경주 여건의 변화, 거리 변화, 또한 전개 여건의 변화, 게이트 여건의 변화 등등 다수의 어떤 변화 또한 바뀔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상당히 상존하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변수가 은근히 있어요. 과연 어떤 말이 이번에 최단거리 1000m 레이스 입상의 영광을 차지할지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백동일입니다. 4경주 다시 한번 백동일이 정리 드립니다. 단촐한 8마리지만 단순히 쉽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애매한 마필들이 많아요. 오히려 1경주나 오전에 있었던 경주들보다는 조금씩이나마 기본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꼼꼼히 해야만 하는 구도로 판단합니다. 가장 눈에 띄었던 세력은 7번마 해피 매직이라는 전력입니다. 데뷔전을 1300m에 도전을 해서 정말 볼품 없었죠. 36마 신차 능력 부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재검을 치르고 나서 다시 한번 1000m에 도전을 했는데 말이 많이 달라졌어요. 거리가 줄자 상당히 뛰어주기 시작합니다. 흐름이 빨랐던 레이스였고 차분히 몰아서 중앙권 내친을 파고들면서 직선에 살짝 진로가 막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여유가 좀 많았어요. 분명히 최선이 아니었다라고 느껴집니다. 뚫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채찍을 대면서 약간 통과에 대한 의의를 뒀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인상을 남겼다는 판단인데요.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한 2, 3도 눈에 띄긴 해요. 하지만 워낙에 뒤가 짧았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선입 가능성을 보였던 빠른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7번 해피매직은 이번 경주에서 이 편성만큼은 가장 강조드릴 가치가 강하다라고 평가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전권 세력들 중에서는 5번마 로열블루란 마필이 우선 눈에 띕니다. 입상 세력이죠. 최적 전개를 펼치고 예전에 이제 조성범 기수가 기승을 해서 선입 이후에 한 발을 발휘하면서 1200m에서 입상 경력이 있던 마필이에요. 이후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힘에 대한 좀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을 보여주다 보니까 결국 단기 휴양을 다녀오죠. 병력 없이 휴양을 다녀왔는데 체중이 좀 불어서일까요? 힘도 많이 붙어 있고요. 재검 자체는 뉴욕 망치, 가속 엔진, 럭키타임 등 재검 마필들과 뛰다 보니까 좀 가벼웠었는데 이탈 보이고 나서부터는 가볍게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만 보여줬었는데 여유가 많습니다. 좋아지고 있는 로열블루는 변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해야 될 듯 싶고요. 4번마 황금빛 마생은 주행이 약간 둔탁한 느낌은 있는데 힘은 여유가 좋아요. 이탈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초중속이 조금 밀려서 계속된 전개가 좀 밀리는 아쉬움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유 자체는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선입권에서 코너에서 6번 마필에게 약간 살짝 방해를 받으면서 주행이 원만하게 풀리진 않았지만 전체적인 주폭의 여유는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단거리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는 4번 황금빛 마생 변화 가능성 열어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3번마 스페라라는 마필 자체는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측에서 계속 이제 전개를 못 풀어내고 마필 자체가 능력 미달 처분도 받을 정도로 안 좋았던 습관들이 많았던 마필인데 12주 만에 의도적인 거의 휴양을 다녀오고 난 마필이에요. 근데 문제는 훈련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상위 등급의 청단 블라이드라든가 외산 마필인 비바워크 모두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병합시 따라가면서 밀리지 않을 정도로 기존의 모습과는 빠릿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왔던 3번마 스페라는 실전 변화 가능성을 반드시 열어둘 필요가 있어 보여요.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는요. 직전 능력 부진의 앞을 털어냈었던 7번마 해피매직을 좀 더 편성의 우위로 강조드리는 구도입니다. 네, 백동희 의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백동희 의원의 설명에 동조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5번 로얄블루 휴양마만 아니라면 이 편성에서 가장 유력한 입상 경험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좀 더 유력하게 봐줘야 하겠지만 휴양이 길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두 번째로다가 순위를 내려놓은 상태에 4번 황금빛 마생과 3번 스페로스페라의 훈련 시의 변화까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백동일 위원과 축마 놓고 한판 전쟁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울산 장군 분명히 직전 2주 전이었어요. 세미 탑 한파가 몰아쳤던 그 주에 분명히 울산 장군 추천해 주셨습니다. 백동 의원님. 근데 왜 이번에는 오히려 거리가 줄어들었고 직전에는 솔직히 그 강한 맞바람 속에 선행말들이 거의 몰살을 했었던 그런 주로였어요. 주로 특징이. 이번에는 그렇진 않거든요. 날씨가 그렇게 비교적 풀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전히 춥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게다가 상대마들이 모두 56.5라는 높은 부담 중량, 500g이라도 낮은 부담 중량, 선행 강공작전 필연으로 보이는데 1번 울산자고 왜 추천을 안 하십니까? 네, 그렇죠. 분명히 추천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추천드린 이유는 직전의 경주 자체가 울산 장군이 지금까지 뛰었던 능력을 봐서 추천을 드린 것이 아니라 전기구도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추천을 드린 거였어요. 맞게 떨어졌잖아요. 울산 장군 말씀드린 대로 약페이스 가볍게 2선 가담했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2선을 가담했는데 직선에서 거의 풀빵이었죠. 1000m로 내려왔다는 건 저 역시도 인정을 해요. 분명히 더 뛸 가능성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붙어있는 우승지킴이란 마필도 발주가 능력이 상당히 좋았고 울산 장군이 보여준 뒷심의 여유 자체는 단순히 거리가 줄었다고 해서 지금 바로 노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를 해서 저도 5번째는 내려놓긴 했어요. 하지만 당일 상태가 정말 최상의 모습이 아닌 이상은 지금으로서는 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두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백돌위원회 집중 분석 경주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4번 황금빛 마생이나 5번 로열블루, 특히 5번 로열블루 같은 경우는 뭐 공백은 있지만 주행 순사 모습을 봤을 때 시종일관 소극적인 추진 속에도 심한 외곽을 선회하면서도 끝까지 걸음을 유지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상태 올라온 모습이기 때문에 중심마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우승지킴이란 말도 복병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직 어린 말들입니다. 그리고 훈련 상태 양호하고 이번 경주 선행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아직 어린 말들이 선행을 나섰을 때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8번 백두명월이란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 말이 데뷔 초 스피드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관심을 꽤 받았던 기대치가 있었던 말입니다. 호흡기 질환 때문에 휴양을 다녀왔고 직전 경주는 1300m 경주에서 초반 출발부터 충돌하면서 거의 외곽에서 소극적인 어떤 자리 잡기로 그냥 일관했다면 이번 경주는 줄어든 1000m 스피드만큼은 잠재력이 있는 말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려볼 만한 말로 판단이 됩니다. 8번 백두명월의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백두명월은 여기서 무조건 검증입니다. 백두명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호흡기 질환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명확히는 폐출혈이에요. 5월 달에 폐출혈 났던 마필입니다. 폐출혈 나고 나서 그 이후에 휴양 다녀오고 나서 33조에서 12조를 이적했어요. 10월 달에. 이적하고 나서 두 번의 경주 자체에서 여유감 전혀 없죠. 스피드감도 직전 경주 예선에서 이탈 보였어요. 하지만 따라가는데 그쳤고 전혀 변화 없었습니다. 1000m로 거리 줄어든 이번 구도에서 차라리 울산 장군을 노린다면 노릴 수 있어도 저는 8번 백두명월은 절대 추천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경마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시잖아요. 이 단순한 편성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 그 부분 일단은 그 머릿속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면요. 이 편성이 단출해지면은 그 전에 뭐 12마리, 11마리 편성해서 외곽계에서 자리도 못 잡고 좀 힘들었던 말들이 편성이 단출해지면은 전개가 잘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8마리, 9마리 편성이 쉽게 끝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백동일 의원과 김지영 의원이 이제 충마가 어떤 말이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으셨는데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죠. 그만큼 이 단순한 편성의 또 중심권의 마필이 충마가 무엇이냐 그 부분이 되게 상당히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네, 저는 7번 해피매직 쪽에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네요. 자, 이 말이 데뷔전 실격당했죠. 이후에 주행 심사 처분, 직전 경주 변화는 보였습니다. 출발을 주춤거렸습니다만 밀어 선입, 모래에 맞고 코너에서 전개가 쳐졌어요. 오히려 직전의 해피매직은 안쪽 게이트가 독이 된 듯합니다. 단순한 편성의 외곽 게이트다. 오히려 모래를 덜 맞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예측이 되네요. 7번 해피매직이 되겠고 1번 울산 장군도 무시할 수가 없죠. 거리 내렸잖아요. 1번 게이트 빠른 말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의지만 보인다라면 1번 울산 장군이 단독 선행까지 가능하죠.
여기에 5번 로얄블루도 병력 없이 휴양 다녀왔고, 자 이미 지난 작년 6월 달에 단거리 입상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자 공백 이후 출전이지만 자 그야말로 편성 잘 만난 듯합니다. 이 5번 로얄블루 여기에 4번 황금빛 마생까지 이 도전이 가능한 전력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부산 사경주는요 정상주기 또한 해볼 만한 편성 쾌조의 컨디션 돌아온 7번 이 해피 매직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000m 국산 6등급 9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전경주 4경주와 분할된 편성입니다. 최단거리 역시 1000m 레이스 6등급 기복마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자, 이번에 과연 실전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을지 그 징후를 직전에 어떻게 보이는지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5경주입니다. 앞선 4경주하고 분할 편성이 됐는데요. 그 분할 편성의 호기를 제대로 노릴 수 있는 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5번 벌마천하 먼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벌마천하라는 말은요. 이제 주행 데뷔 이후에 4전을 치르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특이사항 중에 하나는 공백이 최근에 이렇게 길었어요. 각막 궤양 때문에 길어진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전형적으로 그쵸 눈에 모래 튀면 안 되겠죠? 선행 시도하겠죠. 실제로 이 말이 재심 때의 모습을 보면요. 거의 목숨을 걸고 악착같이 강한 추진 속에 선행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뒷말과 12마신차 대차 이상의 거리 차를 내면서 라스트에 추진 없이 통과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번 편성에 선행을 시도할 수 있는 말은 다수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선행만은 없습니다. 즉 5번 벌마천하가 마음 먹고 선행을 나서기에는 딱 좋은 편성 거기에 분할의 호기까지 5번 벌마천하의 선행 강공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3번 베리베리 땡큐라는 말.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빠른 흐름 속에서 좀 고전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요. 24조 마방의 특성상 가능성을 보여주고 힘이 차기 시작한 말들은 우선적으로 앞선 공략을 하는 특징이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이 말도 마찬가지 연습 주행 당시에는 앞에 선두권 공략을 의도적으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성과 충분히 있었다는 판단 속에 3번 베리베리 땡큐의 선입권 기대해 볼 수 있겠고 8번 썬더글로리 마체가 작긴 합니다만 이 말도 재밌어요. 데뷔 이후에 계속해서 선행을 시도를 합니다. 이 말은 실제로 시도를 해보는데 뒷심 없이 계속 무너졌었죠. 마체가 아직까지 그 완성도가 높은 상황은 아니고 지금까지 체중도 또 빠졌기 때문에 당일 체중 체킹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상태와 체중은 체킹이 필요한 말 8번 썬더 글로리가 되겠습니다만 의욕만큼은 선행이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기에 4번 천지독주 마방 같은 집에 이제 상위군 말이죠. 로얄클럽이라는 말과 동반훈련 할 때에도 탄력감 자체는 확실히 살아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 5조 마방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라는 부분까지 강조드리면서 4번 천지독주까지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재영 위원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영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들 특히 중심마에 대한 생각 굉장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5번 벌마천하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운동기 질환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백 오히려 성장할 기회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주행 시사 모습상 중심마로서 확고한 믿음이 있고 여기에 3번 베리베리 땡큐까지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1번 캡티콘 같은 경우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 개인적으로는 6번 완봉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은 사실 1000m에서 굉장히 강력한 추임력을 이미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말씀드렸던 중심마 5번 벌마천하 빼놓고는 앞선에서 확고한 말 자체가 아예 없는 편성 다른 말들도 1000m에서 보여준 모습 그다지 없는 상황에서 6번 완봉이 다시 한번 줄어든 거리 추임력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는데 6번 완봉을 아예 배제하신 이유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6번 완봉 아직 포기 안 하셨네요, 최성준 의원님. 자, 이번 경주에서 6번 완봉까지도 앞선을 공략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선두권 난타전이 예상이 된다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네요. 사실 6번 완봉은요, 2주 만에 빠른 출전 이해는 합니다. 딱 보니까 편성 강도가 아주 약한 거죠. 그래서
차주 출전을 예정하다가 급하게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죠. 다른 말들은 이번 주 출전하려고 준비를 해왔던 말이고요. 완봉이 기본기로 차주 출전해서 빠르게 출전을 한다고 해서 그 기본기가 이 여타 말들, 준비해온 말들이 이길 수 있느냐, 그 부분에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아니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김지영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벌맞춰놔도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편성 자체가 좀 약하지 않나 좀 평가가 되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막 질환 때문에 각막 궤양 때문에 휴양이기도 했었고 뭐 1조에서 11조의 마방 이적도 있었지만 훈련 성과도 굉장히 좋았고요. 무엇보다 11조 자체도 이 금요일 경마에서 이 한 마리만 출전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췄다라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3번마 베리베리 땡큐는 동조하고요. 저는 안쪽에 있는 2번마 투투웨이란 마필 자체가 데뷔전 빨랐던 페이스 선입권에 좀 뭉치는 전개를 펼치면서 좀 아쉬웠지만 훈련 시 성과가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또한 선두권 공략에 일가견이 있는 김혜선 기수라면 KT 조건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 마필은 최상리 의원님께서 저한테 넘기려고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1번 캡틴국 질문 드려야겠죠. 후두염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스피드감 자체는 계속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장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1300m에 도전을 해서도 최적 2선을 나선 이후에 종반은 아쉬웠지만 스피드감은 충분히 보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훈련 때 성과는 나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동조 마필들과나 이제 병합 위주의 훈련, 근성 보강 훈련을 했는데 마필 자체도 잘 따라붙고 있습니다. 뭐 5번마 벌마천하가 선행을 간다라면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고 기습을 나선다라면 벌마천하도 어차피 모래만 안 맞으면 되니까 누마필의 동반 입상 좀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1번마 캡틴 쿡 배제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1번 캡틴 쿡에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안장의 교체 그리고 1번 게이트 재진입 정도가 될까요? 글쎄요. 전 이 말이 올 여름부터 변화는 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훈련 시의 걸음 변화는 여름부터 좋았어요. 여름에 훈련이 좋았다. 다실바 기수였나요? 그때? 예, 아마 그랬을 겁니다.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휴양 다녀오고 나서 가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또 좋아요. 한마디로 한두 번 속은 말이 아닙니다. 이쯤 됐으면 말이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은 다 보여준 게 아닌가. 이제는 포기할 때라는 판단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부진영 마필들 간의 최단거리 10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말이 선두권을 장악해낼 수 있는 스피드를 갖고 있는가. 일단은 전개가 유리해야지 또는 앞선에서 뛰어야지 이 부진마들 간의 최단거리는 승산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세균선 각막궤양 병력으로 공백이 있었던 5번 벌마천하. 그래요. 주행심사 때 정말 기를 쓰고 앞선을 장악하더니 직선에서 간헐적인 채찍 병력 추진에도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고 이번에 실전 변화 충분히 기대치가 있어 보입니다. 5번 벌마천하는 당연히 이번에 편성 잘 만났습니다. 또 말값도 제일 비싸잖아요. 거세도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5번 벌마천하가 되겠고. 자, 여기 뭐 1번 캡틴크 설명해 주셨고 7번 펑키가 있습니다. 과거 더비 우승마였던 천년대로의 자마죠. 이 주행심사 때 상당히 출중한 기본 기량을 보였는데 이 7번 펑키는 직전 데뷔전 경주 상대 강했습니다. 2세 신마 경주였어요. 샌디 타이거가 이끄는 페이스였고 이번 경주 편성과는 상당히 비교적 강한 상대 구도 속에 2세 신마 경주에서는 선행 못 나가고 2선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 7번 펑키가 요 편성에서는 충분히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편성도 약해진 듯하고요. 자, 김지영 의원, 7번 펑키 어떻게 평가하세요? 7번 펑키라는 말은 참 많은 공부를 하게 했던 말인 것 같아요. 분명히 민병철 의원 설명대로 주행심사 때 가능성 보여줬고요. 선행 시도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마방 기대치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래서였을까요? 데뷔전 그 강편성 속에 과감하게 선두권 경합권에 들이대죠.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라스트의 말이 너무 좌절하면서 뛰는 것을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투지를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맞죠. 스스로가 뺏기 선행 경합하자마자 직선 들어서자마자 뛰기를 포기를 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훈련 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쯤 검증이 더 필요한 전략입니다. 네, 거 약간 덧붙여 이제 말씀드리면 7번 펑키는 근데 막판에 채찍을 대니까
좌우로 좀 심하게 기대는 악벽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부분까지 실전에서 교정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듯하네요. 네, 부산 오경주는요 정말 편성을 잘 만났고요. 어찌 보면 주행 심사 때 환골탈태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바로 5번 벌마천하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이 도전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6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부산 하위 등급 전반장은 대다수의 경주가 8마리, 9마리 좀 단순한 편성입니다. 저희가 이제 5경주까지 설명드릴 때 그래도 좀 편성의 혼전도가 있었다라면은 이번 6경주의 성격은요 한마디로 강축의 후착착기죠. 그야말로 딱 보자마자 이 말은 능력 우위구나. 일단은 한 자리는 꿰차겠구나라는 말이 우뚝 서 있고요. 과연 도전권들이 난해하게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 부분 모두 종합해서 최성진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분석 경주는 부산 6경주로 준비했습니다. MC께서 언급해 주신 아주 눈에 띄는 말 한 마리 바로 5번 타고난 질주입니다. 11월 2일 경주 앞두고 확연히 컨디션이 달라진 부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고 이후에 직전 경주에는 우승까지 거머쥐면서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 이후에도 훈련 모습을 봤을 때 여전히 최상의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경주도 최근 보여준 모습으로 다시 한번 강하게 우승 도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말 8번 IM 주어킹입니다. 사실 이 말이 직전 경주 당시의 컨디션이 분명히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던 말인데 좀 아쉽게 막판에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 앞두고는 더욱 좋습니다. 이 정도 훈련 상태라면 분명히 이 정도 약편성에서 도전할 수 있는 기본기 갖춘 말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또한 3번 골드박스도 도전이 가능한 말로 판단을 합니다. 단거리 추입력이 좋은 말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말 같은 경우는 직전에 늘어난 거리가 매우 불리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1200으로 거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컨디션 양호한 만큼 이번 경주 추입력 발휘할 수 있는 찬스를 만났다라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4번 스트롱 에주 우드도 도전이 가능한데 이 말은 선행 선입이 자유로운 말입니다. 편성상 사실 크게 특출나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선행까지 버틸 수 있는 앞전에서 전개를 잘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승승장구 중인 여전히 컨디션까지 좋은 5번 타고난 질주를 중심으로 나머지 언급한 말들의 도전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상진 의원님의 의견 잘 들었고요.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타고난 질주를 필두로 풀어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 거란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네요. 부중에 올라갔다는 것은 분명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한데 최근의 모습, 예전에 타고난 질주란 마필 자체는 경주의 집중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마필이었어요. 양템 빰둘레를 항상 해오면서 경주 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었고 올해 7월달부터는 해제를 하면서 우승까지 거두고 흐름을 잘 따라가는 탁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 역시도 인정하고 싶은 마필이기도 합니다. 저는 4번 스트롱 에지 우드가 직전에 선두권과의 싸움에서 좀 밀리면서 아쉽게 좀 무너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8번 IM 뉴어킹 외선에서 좀 흐름에 맞춰서 뛰기가 상당히 좀 껄끄러운 운영하기 까다로운 마필이긴 한데 최시대 기수의 51km의 조건이라면 해볼 만한 조건을 만났다.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 마필은 아예 언급을 안 하셔서 꼭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바로 7번마 창조대로라는 전력이죠. 공백 이전만 하더라도 변화가 좀 적었던 마필인데 후드 성형수를 통해서 기관지 쪽이 좋아지게 되면서 공백전 1000m를 그 강했던 페이스를 따라가서 입상을 거둡니다. 이후에 1000m 자체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고요. 직전은 1300m에서 이제 오랜만에 거리를 늘려서 출전이었잖아요. 외선에서 선두권을 가담을 했지만 초반에 무리수 쪽에 선두권이 강하다 보니까 좀 무너졌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4번마 스트롱 에지 우드밖에는 특출나게 빠른 마필이 없다라면 7번마 창조들에도 이번 편성 자체는 충분히 변화를 보일 수 있는 타이밍을 만났다라고 평가해야 될 텐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7번 창조대로 저 역시 높게 평가하는 말입니다. 결국엔 이 말 같은 경우는 현장 상태까지 확인이 필요한 말로 판단을 합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계속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자신의 경주력을 펼치지 못하면서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공백 이후에 돌아와서 그 부분이 완치되면서 이제는 자신의 본래의 경주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는 사실 좀 착지 불량도 하고
좀 전개도 너무 심하게 외곽으로 꼬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분명히 컨디션 올라온 부분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저 역시 5두의 마지막으로는 배치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4번 스트롱 에즈 우드가 그동안 보여준 모습은 더 좋은데 컨디션은 크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두 마리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전체적으로 출전 투수가 적어서라기보다는 일단 5번 타고난 질주라는 말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렇게 쪼여 들어가면서 압축해가면서 그렇게 추천을 드려보고는 싶은데 또 나머지 말들이 난타전 양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이 된 편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 타고난 질주 인정하고 8번 I'm Your King 지난번에도 2주 전에도 최성긴 의원이 추천해 주셨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근육통 여파가 있었다라고는 판단이었지만 이제는 벗어난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 필요하고 4번 스트롱 에즈 우드 역시 앞선 공략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서 인정. 7번 창조대로는 여태까지 추입으로만 응수를 하다가 이제는 선입까지 붙여 올라오는 걸음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해서 관심 까지는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저 이거 너무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이번에는 3번 골드박스라는 참신한 복병마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최성진 의원이. 전 근데 솔직히 6번 슈퍼이글 추천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6번 슈퍼이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8월에 이 말이 우승할 당시에 분명히 최성진 의원이 추천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보다 지금이 못한가요? 전 이 말 되게 관심이 가는 말이라 꼭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 그 경주 이후로 추천을 지금 드리지 않고 있는데 그 당시엔 분명히 훈련 컨디션이 매우 좋아진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큰 변화가 지금 계속 없습니다. 이번 경주 앞두고도 제가 판단할 때는 뚜렷이 달라진 모습 자체가 아예 발견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개인적으로는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말입니다. 네, 이런 경주 편성은 그야말로 5천만이 다 뜰 높게 평가하는 5번 타고난 질주라는 그 능력 우위의 충마가 있기 때문에 과연 도전권을 어떻게 압축을 하느냐, 또 어느 마필에 힘을 실어 주어야 되느냐, 그 부분의 해결이 가장 큰 관건이 되겠죠. 5번 타고난 질주는 속된 말로 출바로 낙마만 안 한다라면은 충분히 이 편성에서는 입상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 그런 마필로 보입니다. 4번 스트롱 에즈 우드가 여기서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으로 보는데 후착 1감으로는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8번 I'm Your King 직전에 좀 늦추입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걸음 여력은 있었습니다. 한두 더 말씀드려볼게요. 레이팅이 가장 높네요. 두 번째로 높네요. 2번 영웅일기입니다. 3등급에서 강급된 말이죠. 직전에 1600m 출발 후 직선권이 가장 긴 그 중거리 1600m에서는 막판에 완전히 걸음이 무너졌는데 이번에 거리 대폭되는 1200m고 게이트가 안쪽이고 빠른 말이 4번 이 스트롱 에즈 우드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이번 영웅일기가 직전처럼 어느 정도 초반에 선두 선입권에서 레이스 운영만 해준다라면 대폭 줄어든 거리 이번에 또는 훈련 시에도 막판에 좀 상당히 탄력적인 걸음을 길게 걸음 뽑아주는 모습을 보았는데 복평전력이 될 것 같아요. 최성진 의원요. 2번 영웅일기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개인적으로는 애정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예전에 이 말을 제가 훈련 상태가 워낙 달라진 모습이 포착이 돼서 추천을 드렸는데 출발하자마자 낙마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을 남기게 만들었고 하지만 그 다음 경주에 여전히 관심을 별로 못 받는 상황에서 훈련 상태가 올라온 부분을 믿고 다시 한번 추천드렸는데 그 당시에 입상을 거두면서 기쁨을 안겨준 말입니다. 그 당시에 한창 잘 뛰다가 컨디션이 떨어지면서 최근에 정말 오랜 시간 부진을 겪고 있는데 이 말 같은 경우는 그때처럼 다시 한번 컨디션이 올라오는 징후를 보여주고 그때 그 이후에야 추천을 드릴 수 있는 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 6경주는요. 능력 우위의 충마 입상해야 될 당위성이 높습니다. 5번 타고난 질주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산 5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드디어 풀게이트 편성이 나오네요. 부산 7경주고요. 금요일 부산 편성 중에
그래도 혼전도가 있는 경주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플샷 능력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고요. 정말 결승선 지날 때까지 치열한 접전 양상이 예측이 되는데요. 자, 그런 접전 구도의 양상 부산 7경주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1월 11일 금요일 오늘부터서 이겨볼 수 있는 경주 김지영의 방송 추천 부산 7경주입니다. 1000m고요. 출전 도수가 가장 많습니다. 12마리 풀게이트. 오랜만에 참 6경주까지 조금 출전 도수 적은 데서 홀짝홀짝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서 시원하게 한번 붙어서 이기고 가셔야죠. 자, 이번 경주에서 가장 크게 고민을 했었던 부분은 5마리의 앞말이 일당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7마리의 거세만 순마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결론은 앞말 윈입니다. 실제로 앞말들이 레이팅이 더 높습니다. 그 중심에 이 편성에서 가장 레이팅이 높죠. 11번 오스힐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선행과 선입이 모두 자유로운 전력. 이 말이 선행을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선입권에서 선두권을 대차게 들이대서 공략을 해 나오는 그 걸음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말이고요. 따라가서도 된다라는 그 강점을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발현 가능하겠죠. 여기서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말은 2번 레이첼 그리고 4번 메인비카 이 두의 말로 판단이 됩니다. 이번 레이첼이야말로 이번 편성 정말 선행 편성 정말 좋은 편성 만났어요. 4번 메인비카도 저는 선행말로 분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말들이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4번 메인비카의 자리가 좋아지는 것이지 사실 웬만한 편성에서는 메인비카 역시 선행을 나설 수는 없는 스피드죠. 여기에 8번 댄싱 블레이즈 선입권 4호선에서의 공략까지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순말들이 모두 추입형이에요. 7번 샤프킹과 10번 리얼리 원 정도가 선입권에 들이댈 수 있을 뿐 결국은 선두를 주도하는 대찬 앞말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해낼 것이다. 앞말들의 선전을 기원해보는 김지영의 방송 추천 7경주였습니다. 네, 김정 위원님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판단할 때는 김정 위원님께서 굉장히 예측하는 부분 전체적인 구도가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저 역시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선행마들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는 경주고 최외곽에 있는 12번 전사유에까지도 스피드 앞선에서 이제 경화를 펼칠 가능성이 있는 말들이 많이 출전을 하다 보니 그런 상황으로 만약에 경주구도 흘러갈 경우에는 7번 샤프킹이란 말이 굉장히 추임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직전 경주에 충돌하면서 출발도 안 좋았고 이 말은 사실 그동안 뛰어온 걸 보면 항상 외곽에서 전개를 풀어낼 때 좋은 성적을 냈는데 직전에는 좀 1번 게이트 안쪽에 갇히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7번 샤프킹의 추임력 이번 경주에서의 추임력 발휘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샤프킹이 이번 경주에서도 전개 잘 풀려준다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적을 상당히 잘해주셨어요. 샤프킹이 실제로 외곽 게이트일 때 선전을 많이 합니다. 힘으로 이겨내려는 그 탄력을 이용해서 외곽을 잘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가벼운 주로에서 주로 뛰죠. 불량주로, 포화주로, 다습주로. 한겨울 땡땡얼은 그 주로에서 뛰는 걸음이 아니다라는 거 강조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편성은 힘으로 뛰는 것보다는 탄력이 더 주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지영님의 추천 경주 그 안에서 그리고 중심축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뤄지기를 저희 도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마필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동의를 하고 개인적으로 7번 샤프킹을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최선희님께서 질문해 주셨네요. 반대로 이 마필도 제 기억에는 4번 김지영 위원님께서 추천을 드렸고 이 마필 편성 자체에서 말씀해 주셨던 마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부정할 수 없는 5번마 노피검 나르샤가 되겠죠. 선두권 흐름을 잘 따라가는 마필이고 기복은 좀 보여주곤 있지만 흐름에 따라서는 분명히 변화를 보여주면서 10월 달에도 입상을 거둔 바 있고요. 이번 경주도 거리가 1000m로 내려왔다라면 극단적인 선행마나 전기를 잘 풀어내야 하는 그런 유의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중간권 선입에서 차분하게 운영을 할 수 있는 50일에 노피검 나르샤도 가치가 있다 평가해야 될 텐데 이 마필, 좋아하시는 이 마필 왜 말씀 안 하십니까? 가장 뜨끔한 말이긴 하죠. 5번 노피곰 나르샤. 이 말씀 한번 되돌려 드릴게요. 백동희 의원이 저한테 잘 하시는 말씀이죠. 백동희 의원이 질문해 주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5번 노피곰 나르샤는요.
저는 이 말을 선두권 가세할 때 걸음이 더 매력 있다라고 봤었는데 예전에 추입으로 입상을 차지하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다양한 전개 이점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은 인정합니다. 자, 다만 앞에 포진해 있는 것이 모두 앞말이에요. 말씀해 아까 최상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죠. 12번 전사 이후에 이 앞말까지 모두 앞에 갑니다. 앞말들 쫙 앞에 있고 순말도 뒤에서 따라가서 쫙 올라와야 하는 그런 그림 속에서 과연 5번 높이곰 나르샤가 이 강력하게 이 앞에 앞말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동물의 특성상 과연 5번 높이곰 나르샤의 추임력이 어디까지일지 저도 궁금해지기는 하지만 당일까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선정하신 마필들, 유령마들이 모두 앞말이네요. 한마디로 여인천하 경주가 될 듯한 이 부산 7경주로 예측을 하셨는데요. 앞말들이 앞선을 쫙 지배하고 앞선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부분 어느 정도 당연히 논리적으로 통할 수 있는 또한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 그렇다면은 앞말들에게 좀 부끄러움을 덜 타는 말들이 있죠. 거세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안쪽에 1번 스마트 마린과 3번 골든 나이트가 있어요. 특히나 1번 스마트 마린이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 불리한 후미 차분한 힘한배 이후에 막판에 한번 올려붙이는 걸음을 보였는데 직전 경주 편성의 골드 티켓과 환상 독주가 앞선에서 그냥 두 마리가로 결정이 났던 그런 레이스였죠. 당시 1번 스마트 마리는 후미에서 막판에 탄력적인 끝걸음의 여력을 보였습니다. 자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선두권에 이제 능력 앞말들이 쫙 포진을 하고 앞선을 지배해 나가고 옥신각신할 때 후미에 있던 이 1번 스마트 마린이 역습을 가할 수 있을 마필로 보이는 더군다나 거세마잖아요. 자 1번 스마트 마린의 역습 가능성 김지영 의원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것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할 만큼 욕심을 내볼 만큼 직전 경주 순위 상승도 눈에 띄게 보여줬다라는 부분은 인정하는데요. 앞에 흐름이 굉장히 빨랐었던 모양인지 3위말하고 5마신차입니다. 4마신 이상의 격차였어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말들이 골드 티켓만큼은 띄워줄 수 있는 말들입니다. 선행 말들이. 따라서 올라오기엔 역부족으로 여전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은 전반적으로 7경주를 앞말들의 상승세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중에 탑에 있는 가장 윗선에 강조해 주신 말이 11번 오스일이죠. 11번 오스일을 중심으로 이 흐름 빠른 하이페이스 과연 어떤 말이 후착 도전을 할 수 있을지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붙어서 이길 경주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7경주 당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부산 8경주고요.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0개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앞말 편성 8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백동일 의원이 앞말 경주 두 번이나 하네요. 1경주도 앞말 경주였죠. 이 8경주. 자, 직전에 상당히 좀 아쉬움을 남겼던 한두의 마필이 있죠. 하지만 그대로 끝날 리는 없고 이번에 직전에 결전을 만회할 듯합니다. 과연 도전권들이 어떤 마필이 되고 또한 불안한 인기만은 어떤 말이 있을지 그 부분 모두 정합해서 백동일 의원의 자세한 해설로 준비했습니다. 네, 8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8경주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말 경주로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워낙에 출중하게 능력적인 우위를 잠재력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그 중심이 포진대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필두로 최선의 압축으로 보답을 드릴 오늘의 경주입니다. 당연스럽게 이번 경주에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는 마필은 8번마 딥마인드라는 신의 전력이죠. 주행심사 당시에도 초반에 스스로 뛰려는 스피드와 중속은 여유가 많았어요. 직선 구간 들어와서 재검 마필들, 상위 등급의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가볍게 통과하면서 끝나버렸지만 데뷔전 1300m에서 보여줬던 스피드감은 정말 월등했습니다. 중간권에서 추진 없이 2선 외곽에 가담을 했고요. 앞에 갔던 선행 마필을 너무 느리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코너에서 그냥 가볍게 중속으로 씹어버리죠. 선행을 나서고 직선 구간까지 여유 있게 통과를 합니다. 그렇게 뛰었기 때문에 직전의 경주 1600m 도전에서도 앞말임에도 불구하고 당일 가장 많은 인기를 관심을 받았던 전력이에요. 하지만 체중이 문제였을까요?
거리가 문제였을까요? 상대의 압박이 문제였을까요? 모든 것이 엇나가 버렸죠. 발주는 똑같았어요. 추진 없이 나갔습니다. 추진 없이 그냥 자기 알아서 선행을 나섰지만 아직은 늘어난 거리는 좀 아쉽게 좀 무너지는 좀 아쉬움을 보여줬습니다. 훈련 시 모습은 점차적으로 안정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이번 경기도 상대가 굉장히 약해졌죠. 누가 선행을 가도 딥마인드는 가볍게 압박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잠재력, 탄력감이 강한 전력은 피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잠재력 앞서 있는 8번 딥마인드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야 될 듯 싶습니다. 후순위 도전권에서 압축을 가져가야 할 텐데 우선은 안쪽 1번 승리스타가 눈에 띄어요. 예전에 사토시 기수가 불량주로였었죠. 외선에서 빠르게 가담을 하면서 공백전 이후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기억이 있는데 이후에 이제 마필 자체가 패출혈의 여파도 있었었고요. 파행과 혈정 때문에 좀 고생을 했어요. 공백전이었던 직전의 경주 6개월 만에 나서 많은 선전을 했었었죠. 외선에서 가볍게 중앙권에 가담을 했고 중앙 내선을 파고들면서 주포 충분히 달떴습니다. 상대들이 더 잘 뛰었기 때문에 아쉬웠지만 인코스 이점에 정상 출전 중이라면 승리스타의 회복스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야 되고요. 3번만 로얄클럽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전개만 잘 풀리는 최적 선입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뛰어질 모습인데 직전 경주 그렇게 좀 편하게 타고도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편하게 선입을 도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맞이했다라면 3번만 로얄클럽도 아낄 이유는 없다 평가하고 있고요. 4번만 네가데세란 마필 자체는 승급 이후 빠른 페이스에 고전을 하고는 있지만 훈련에서의 가벼운 만큼은 나와 있는 마필 중에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경주 자체에서 초반에 선입권에서 무리 없이 가담만 해준다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적응을 보여주고 있는 4번 네가데스의 변화도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 깨트릴 수 있는 이변 요소가 될 수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 자체는요. 직전은 실패가 아쉬웠지만 안말들과의 경쟁이라면 줄어든 1300m라면 이 편성이라면 높게 평가해야 할 8번과 딥마인드를 강조드리면서 이 안에서도 다시 한번 압축 드리겠습니다. 승리 약속 드릴 8경주입니다. 네, 백동일 위원의 승리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근데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백동일 위원하고 웬만하면은 충마나 추첨아들 갖고선 싸울 일이 없는데 오늘은 전쟁을 선포로 해야 되나요? 우선 8번 딥마인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직전에 함께 추천을 했었어요. 이거 나중에 민병철 위원도 함께 꼭 의견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직전에 딥마인드를 추천 안 하시고 가셨었던 게 기억이 나서 우선 딥마인드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행은 좋았어요. 압박에 무너졌을까, 뭐 체중이 불어서였을까 이거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코스에는 6번 이스트윈드, 외곽에는 9번 구경스토리 강선행 말들 버티고 있는 편성이에요. 어떻게 판단을 내리신 겁니까? 거리를 봤어요. 거리에다 상대 그리고 부중이 좀 원인이 컸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초반에 무리하지 않고 나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뛰어질 거라 판단을 했는데 상대들의 압박이 거셌다라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을 좀 버거웠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안쪽에 분명히 선행은 있지만 중속 자체에서는 분명히 딥마인드가 월등히 앞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외곽에 있는 부경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발주 능력 자체도 또한 거리 자체에 대한 적응력이 좀 필두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기본 잠재력에서 8번 딥마인드는 좀 더 우선시 돼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네, 6번 이스트윈드 직전에 함께 추천했던 기억이 나서 좀 다시 한번 딥마인드를 좀 파고 들어봤었는데요. 6번 이스트윈드가 추천권이 없는 것도 굉장히 의외라는 판단입니다. 분명히 6번 이스트윈드가 게이트 이탈 속도와 초성면에서 딥마인드한테 밀리지 않거든요. 6번 이스트윈드의 선행, 그리고 선행을 빼앗긴 8번 딥마인드 둘의 역학구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 부분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김지영님께서 질문을 하실까봐 제가 이제 아예 잡지를 않았어요. 이스트윈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에 경주에서 인기 2위인가 3위인가로 제가 판단했던 거로 판단이 나는데 저는 이 마필 무조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확신의 이유 자체는 이스트윈드가 뭐 정동철 기수와의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당일 강한 인기를 끌었던 샌드타이거란 마필하고 동일 마주였어요. 동일 마주였기 때문에 이스트윈드가 선행을 가는 것을 샌드타이거가 압박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분명히 선행 간 이후 직선을 쌓아줄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버텨낼 것이라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입상은 했지만 내용이 중요했죠. 이스트윈드 걸음 직선을 섰습니다. 거의 최선 버티기였어요. 이번에도 선행 분명히 갈 수 있죠. 하지만 여유감은 분명히 크지 않았고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딥마인드 선행하고 붙어서 두 마필이 동반 입상한다? 저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네요. 둘 중에 한 마필을 무너뜨려야 한다면 전 성장 가능성, 조건이 좋아진 그리고 이번 경주 압박을 해나가면서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딥마인드를 높게 추천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백돌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좋은 결과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 경주에서 8번 딥마인드에 대한 믿음 저 역시 동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복병이 빈틈을 노릴 수 있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는데 바로 10번 데이스타입니다. 이 말이 직전 경주 부진의 원인은 제가 판단할 땐 컨디션의 저조함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 같은 경우는 경주 흐름에 대해 예민한 말인데 앞선이 좀 싸워줘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두 분 위원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6번 이스트윈드 같은 경우 직전 경주 내측으로 기대면서 출발을 실패했습니다. 정상적인 출발이라면 6번 이스트윈드는 직전 경주보다 더 빠른 초반 스피드를 보여줄 것이고 8번 딥마인드와 9번 부경스토리 세 마리가 굉장히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와중에 10번 데이스타가 한번 복병으로서 빈틈을 노려볼 수 있다는 판단인데 10번 데이스타의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데이스타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제가 데이스타를 추천드렸기 때문이에요. 데이스타는 직전의 경기 2차 승급이었지만 최적의 전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구도였는데 직전에 선두권 싸웠습니다. 분명히 심하게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도한이 올라왔던 토종 셰프는 선입이었지만 당시 금화고스트, 오션 피닉스, 니나가 선두권에 싸웠기 때문에 그 싸웠던 구도에서 최적 선입을 탔던 마필이 바로 데이스타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못 올라왔다? 근데 지금 게이트가 밀려있고 2주 만에 나오는데 상대의 흐름을 따라서 역습을 가한다? 저로서는 추천드렸던 데이스타 이번 경주 절대 추천드릴 수 없습니다. 네, 관건은 8번 딥 마인드가 되겠죠. 직전에 깊은 충격 딥 임팩트를 주었던 말인데 저는 직전 당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했는데 그 부분이 맞아 떨어져서 개인적으로는 좀 만감이 교차했던 말인데요. 자, 이번에 거리가 1300m로 줄었고 선행 아닌 조건도 가능해 보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리라 봅니다. 이번 8번 딥마인드는 더군다나 안말 편성이잖아요. 입상해야 되지 않을까. 당연히 인기 1위지만 능력 그대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번 이스트윈드가 얼마만큼 초반 전개에서 경합 없이 나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여기 2번 위닝길리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착순권 언저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4일 경주에서는 강한 상대 구도수 통일기쁨 트로킹 편성에서 4착을 했는데 그때는 결대로 탔습니다. 창고 한 발. 그런데 직전에 12월 30일 경주에서는 서둘렀어요. 앞선이 우아르르 무너지는 경주에 단초 그룹에 속했던 말이죠. 왜 서둘렀을까요? 2번 위닝길리 참고 한 발이면 가능한데 자 이번에도 서두르지 않고 마지막에 한 발 딱 쓰는 전략이라면 2번 위닝길리가 복병 전략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자 백동일 위원 2번 위닝길리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도 이번 위닝길리는 최대 복병으로 판단을 합니다. 5번째 정도 마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당연 상태 체크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번 경주에서 18조 마필이 2마리가 출전을 하죠. 이번은 위닝길리 그리고 직전 입상을 했던 7번 도도한입니다. 도도한은 외산 마필로서 직전 드디어 28전 만에 이제 첫 입상을 차지했는데 직전 같은 페이스의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라 판단해서 취입하기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이번 위닝길리는 올해 11월 달에 감급된 마필입니다. 감갑되고 나서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부정할 수 없어요. 더구나 직전의 경주가 순위가 6위권이긴 하지만 뭉쳐있던 구도였죠. 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 역시 또 이번 위닝길리는 이번 경주에서 충분히 변화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일 조건 상태 체크하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부산 8경주는요. 이번에는 정말 해볼 만한 편성의 적정거리 출전한 듯합니다. 안말 경주잖아요. 8번 딥 마인드를 중심으로 도전권 최선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뵙는다고 합니다. 백동일 의원의 방송 추천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금요일 적중 내역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는 부산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12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후반부 승리의 분수령이 될 9경주 적중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선두력에 강점이 있고 스피드형 마필들이 상당수가 있죠. 연전연투로 이어가고 있는 2번 트로킹입니다. 직전에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선두권에서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때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지는 마필로 평가를 했는데 직전 경주는요. 2번 트로킹의 출발 후 방해 여파로 초반에 흠이 쳐졌습니다. 흠이에서 전개를 펼치며 막판에 추입으로 입상을 했습니다. 막판 걸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선두권 상황에 따라서 전개를 다채롭게 풀어내는 자유전개 이점까지 살릴 수 있는 2번 트로킹. 이번에 게이트도 안쪽 들어왔고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2번 트로킹을 중심에 놓고 공략합니다.
자, 9번 K 플러스 1입니다. 직전 경주 정말 의외의 졸전이었는데 한마디로 과유불급이었습니다. 지나치면 아니한만 못하다. 자, 초반에 이 선행형 마필이 양념 마필에 추돌당해서 주춤거렸죠. 포지션이 살짝 뒤였다가 워낙에 초반이 순간 스피드가 좋으니까 앞선에 팍 하고 나갔잖아요. 1600m 거리. 당연히 무리했죠. 막판 300m 남겨놓고 무너졌는데 그 당시에도 9번 K 플러스 1은 뭐 2번 트루킹처럼 초반 전개가 막히고 꼬였으면은 그냥 결대로 따라가다가 막판 한번 쓰면 좋았을 것을. 여튼 이번에 뭐 게이트 외곽 요 9번 K 플러스 1 초반 전개에서 선두 선입권에서 응수할 수 있겠고 거리 내렸던 만큼 9번 K 플러스 1의 직전 대비 졸전 만회할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여기에 6번 슈피드 퓨리가 데뷔 전부터 기본기 출중한 면모로 입상을 했는데 시종 외곽도는 무리한 전개 운영 속에서도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죠. 승급전에서도 6번 스피드 퓨리는 기대치가 높게 있고요. 여기에 8번 강한 질주가 지난 11월 달에 4등급 무대 1300m 압도적인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인데 최근 경주 아쉬움을 남겼고 직전에는 1600m 거리 초반에 제어성 말머리 속에 훔이 쳐졌고 그래도 중거리에서 막판에 탄력적인 걸음을 보였습니다. 이번에 거리 내렸고요. 역시 혼전적 막판에 직선에서 올려붙일 수 있는 유일한 추임마가 8번 이 강한 질주로 평가가 됩니다. 결국 민병철의 방송 추천 구경주는요. 편성 전개 모든 여건이 유리합니다. 게이트 단쪽 들어온 2번 트로킹 자유전개 이점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 강조해 드리면서 도전권 최소한 압축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MC의 명확한 해설 잘 들었고요.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트루킹은 이번 경주 편성이 우위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완벽하게 동의해요. 직전에 사실 개인적으로 트루킹 놓고 이제 중심마 놓고 추천드렸었는데 발주 받고 소리 질렀습니다. 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랬는데 참고 타는데 저 올라오는 모습 보고 정말 희열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상적인 발주라면 이번 트루킹은 여기서 다시 한번 연투가 높게 평가되지 않나 싶습니다. K 플러스 1 스피드 퓨리 그리고 추입 가능한 8번 광한 질주도 나쁘진 않지만 추입권에서 4번 해피투 한번 여쭤볼게요. 이 마필 자체도 휴양 기간 동안 마방 이적을 했고 마방 이적 이후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10월달 이후 11월 16일 입상은 약간 처진 선입권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직전에 이제 1600m는 아쉬웠다 할지라도 동거리 1300m라면 강한 질주와 더불어서 추입권의 상대 세력으로서 가치를 좀 평가하고 논해야 된다는 판단인데 4번 해피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4번 해피투어 많은 고민을 했고 복병 가치로 논할 수 있는 충분한 기대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겠고요. 작년 상반기 휴양을 했고 16조에서 32조로 이적을 했었고 파행 답창 등이 있었죠. 이후에 11월 달에 1300m 입상을 했고 직전 경주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 외곽 돌이 무너졌는데 그 1600m 거리였죠. 결코 배제할 수는 없는 말입니다. 부담 중량은 올라갔습니다만 거리 내렸기 때문에 또한 선입권에서 응수도 가능하기 4번 해피투어는 당일 예시장 그리고 주로 출장 그 컨디션을 보고 판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저 역시 이번 트루킹 여기에 9번 K 플러스 1의 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땐 굉장히 컨디션이 올라왔다고 판단되는 복병이 한 마리가 눈에 띄어서 그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5번 늘푸른 드래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 같은 경우는 지금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강급이 됐는데 이 4등급에서도 착순권의 꾸준한 모습을 어느 정도 그동안 보여줘 왔던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직전 경주부터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전 경주에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결국엔 좀 아쉽게 입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입상했던 말들과 착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히 컨디션은 저는 살아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번에 강급된 약해진 상대를 상대로 다시 한번 도전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5번 늘푸른 드래곤의 복병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5번 늘푸른 드래곤 강급은 됐습니다만 이번에 결코 5등급 무대 약한 편성 구도가 아닙니다. 선두권에서 결판이 날 수 있는 레이스가 됐기 때문에 또한 부담 중량까지 4.5km나 불어났잖아요. 5번 늘푸른 드래곤은 차후에 앞선이 약한 편성, 좀 더 거리가 긴 1400m나 1600m 나왔을 때 노림수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민병철 위원의 방송 추천 경주, 구경주 저도 열심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각하고 계시는 그 전체적인 흐름이 저하고 같기 때문에 딱히 부정할 수 있는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찜찜한 말 딱 한두만 여쭤볼게요. 전 3번 미라클 앨리스가 그렇게 찜찜하더라고요. 이 말이 주행심사 재심 때의 모습은 그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거 인정해요. 다만 선행을 나갔을 때의 걸음이 상당히 매력이 있는 앞말이죠.
이번 편성에서 트로킹은 직전에 이미 보여줬어요. 나 투입도 된다? 보여줬어요. K+1만이 선행마다 라고 보이는 상황 구도. 인코스에서 한번 미라클 앨리스가 선행을 나갈까봐 저는 매우 불안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봉백 이후 출전에 재심받고 주행 심사 다시 바꾼 데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 좀 기대는 학교까지 노출했던 말이고 파행 등으로 휴양을 다녀왔죠. 물론 6등급 시절에는 경쟁력을 보였던 말인데 일단 뭐 선행을 나설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2번 트루킹이나 이 9번 K+1이 워낙에 초반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3번 미라클 앨리스 뭐 이대로 끝날 마필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공백 이후에 실전 경험을 좀 더 치르고 난다라면은 원래 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에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구경주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는요. 이제는 선두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다양한 다채로운 전개 작전 구사까지 가능해진 말이죠. 이런 말이 센 말이에요. 2번 트루킹을 중심으로 도전권 당일 최대 압축된 면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2000m 혼합 2등급 12마리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일 편성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경주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위 등급 레이스 장거리 2000m입니다. 이미 장거리 검증을 받은 마필들이 상당수가 출전하고요. 비록 최근에 좀 보진했지만 이번에 복수를 다짐하는 마필들이 여럿 눈에 띕니다. 과연 어떤 말이 이 장거리 레이스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지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해설 준비했습니다. 네, 2000m 2등급 경주.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2000m 거리가 는다고 선행마가 불리하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말이 과연 무엇인가, 누구인가, 이 부분이 가장 키포인트. 저는 그 중심축에 7번 최강 썬더 먼저 말씀드려봅니다. 선행을 나서진 않을 겁니다. 선입평 전개 충분히 가능한 전력이고요. 지금 직전 경주에 2등급 승급전에서 여유 있게 입상을 차지하는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원체 힘이 좋죠. 파워가 있는 말, 이런 말이 선입권의 자리를 잡고 있을 때의 그 존재감이란 사실 2000m 거리를 늘렸다고 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말이 앞에서 레이스를 이끌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말, 1번 무한열정과 3번 러닝삭스, 이 두의 말이 있겠고요. 추입으로 올라온다. 앞선이 모두 무너졌다. 12번 월드 넘버원의 추입까지는 인정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1번 무한열정 같은 경우에는 대상 경주할 때는 꼭 추입을 하고 일반 경주에서는 보통 앞선을 공략을 합니다. 무한열정의 특징 중에 하나고, 러닝삭스는 최근에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경주력이 강한 상대 때문이었다라는 부분, 즉 이번에는 모처럼 자신이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12번 월드 넘버원은 타이밍이 관건인 말이죠. 7번 최강 썬더가 선입평 추입으로서의 면모를 이번에도 과시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재원 위원의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김재원 위원께서 언급해 주신 말 중에 3번 러닝삭스와 7번 최강 썬더, 이 두 말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7번 최강 썬더는 썬더 모카신의 자마로서 코너 4번 도는 경주에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좀 평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썬더 모카신 자마들 중에 1800m 이상에서 1700m 이상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말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 이 최강 썬더는 역시나 이 월드대회의 유일한 패배를 안겨준 말만큼 정말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점 동의하고 있고, 3번 러닝삭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너무 심한 외곽 전개를 했다는 부분이 패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발할 때도 앞다리를 들면서 너무 출발을 실패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개라면 1800m에서 2등급에서도 충분한 경쟁력 다시 한번 보여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9번 우사인 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경주를 이끌지 않는 이런 편성에서는 느린 흐름에서 잘 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0번 흐뭇이란 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에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강하게 앞선을 주도할 선행형 말, 빠르게 경주를 이끌 말이 보이지 않는 편성인데, 따라서 10번 흐뭇이 오랜만에 앞선에서 정말 자리를 잡고 경주를 직접 주도하든 아니면 좋은 자리로 버티기를 노릴 수 있는 편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10번 흐뭇의 버티기 가능성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나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10번 흐뭇. 1번 무한열정과 3번 러닝삭스, 이미 2주의 말을 선두권에 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1번 무한열정 자꾸 많이들 착각을 하세요. 이 말 선행 나가요. 선행맙니다. 선행 나갈 수 있는 말입니다. 3번 러닝삭스보다 1번 무한열정이 위인 이유?
부담 중량 때문이죠. 57kg. 그 부분 때문이지 10번 흐뭇이 러닝삭스보다 더 앞에 있다 한들 외곽 돌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더 높아서 다음에 인코스 나올 때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 김지영 위원님의 설명 참 납득이 가네요. 뭐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는 3번 러닝삭스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체는 이번 경기가 별정 B형 방식이라는 거예요. 부증이 올라가는 별정 방식이다 보니까 같이 부증이 올라갔다라면 가장 유리한 건 러닝삭스. 그래서 57의 부증을 부담을 달았지만 상대가 올라갔다라면 전개가 좋아지고 있는 의도적인 10주 만의 후양 러닝삭스 높게 평가해야 된다고 강조 드려보고 싶고요. 최강 썬더 이견 없습니다. 이 1번 무한열정 1800m 선행 외곽 12번에서 간 적이 있고요. 2000m도 선행 실패 3선 따라가면서도 3위권 했던 전력이기 때문에 선행 간다에 대해서 저 역시도 동의합니다. 9번만 우사인 너트는 아예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직전 1800m 연투는 좀 아쉽긴 했지만 어찌됐든 최근 흐름을 따라가면서 2000m 경주 운영이라면 충분히 이번 구도에서 역습 가능성을 가져갈 수 있는 마필 평가를 하는데 예전에 공백 이전에 종작을 이제 원인 대염 때문에 좀 고생을 해서 조금 기복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최근 다시 안정감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사인 너트의 이제 성장 가능성, 회복 가능성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회복을 이렇게 높은 부담 중량에서 원한다는 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직전 경주 솔직히 페인이 흐름이 앞선이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56으로 높아진 부담 중량 소화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번엔 더 높아졌어요. 직전보다는 흐름이 빠르면 빨랐지 더 느려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9번 우사인 너트는 다음에 조금 더 약해진 편성에서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10경주가요. 장거리 레이스이기도 하지만 출전 주기가 상당히 날쭉합니다. 6번 스마트벨러 같은 마을은 4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인기마 중에서 2주 만에 서둘러 출전하는 마필도 상당수가 눈에 띕니다. 뭐 10주 만에 출전하는 3월 러닝삭스. 정상 중에 딱 한 마리밖에 없네요. 7번 최강 썬더죠. 자, 이 말이 최근에 1800m 연전 연투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전개를 선두 선입권에서 아주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 7번 최강 썬더 재차 강조 드려보겠고요. 도전권들 김지영 의원 저랑 아주 한치와 오차도씩 똑같네요. 1번 무한열정 직전에 착지불량 났잖아요. 전개가 꼬였습니다. 초반에 내측 들어가서 모래 맞고 이번에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보고 있고요. 3번 러닝삭스 여기에 12번 월드 넘버원도 계속해서 타이밍이 늦는데 이 늘어난 2000m에서는 막판 한 발 역습이 가능한 추임마 12번 월드 넘버원까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부산 10경주 장거리 레이스 2000m는요. 최근에 연전 연투의 상승세 2000m 늘어난 거리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너끈히 이겨낼 것으로 보이는 7번 최강 썬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략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경주는 부산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8대의 마필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금요 라스트 경주 제가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마필은 2번 다이아몬드 킹이 되겠죠. 자, 이 말이 과거 이제 기대는 악백이 심각했던 말인데 9월 30일 날 망사 눈감염 승인정규 착용 이후에 출전 경주 최근에 10월, 11월, 12월 경주 연전 연투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는 주행이 안정화되어 있고요. 직전에는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너끈히 극복해낸 전력입니다. 앞선에서 레이스를 주도하지 않아도 이제는 중위 외곽을 돌아서도 막판에 아주 월등한 주폭 겸비 탄력으로 단거리 연투를 이어가는 2번 다이아몬드 킹. 이번에 게이트 안쪽 들어왔고요. 초반 전기 선두권에서 유리한 가운데 연투 다시 한번 이어나갈 능력 우위 2번 다이아몬드 킹을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7번 아임요 스타가 직전에 다이아몬드 킹 편성해서 아쉽게 이제 머리차 3착이었는데 선이 끈끈한 전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던 요 7번 아임요 스타 충분히 4등급 무대에서는 옆편성에서 재도전이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 5번 스파클이 데뷔 후 연승을 이어가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입니다. 데뷔하기 전부터 천지 굴건염이 있었고 공백이 있었고 마방 이적도 좀 잦았던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사연이 있던 말인데 역시 데뷔 후에는 정말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5번 스파클 전개도 앞선에서 이뤄낼 수 있는 조건이고요. 승급전에서도 5번 스파클의 선전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여기 4번 메이저 썬더도 최근에 차츰 자 5등급 무대에서 적응 능력을 보이며 꾸준한 능력을 보이고 있죠. 직전에 외곽 게이트
초반 전개 외선 밀며 시종 외곽 돌고도 입상할 정도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전력이므로 승급전 2.5km 감량 혜택까지 4번 메이저 썬더까지 입상 4정권에 있습니다. 결국 부산 마지막 11경주는요. 코스 2점에 전개를 상당히 자유롭게 풀어내는 장점이 있죠. 2번 다이아몬드 킹을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 도전 세력 정리해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만큼은 MC가 설명하신 모든 부분에 좀 납득을 하고 응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킹 부정이 높다 하더라도 좋게 봐야 하고 7번 아이뉴스타 모래 안 맞고 뛰는 게 좋은데 바깥쪽이죠. 또 4번 메이저 썬더는 스피드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점. 저는 개인적으로 오마 스파클 자체가 데뷔 자체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전력이에요. 4세에 데뷔를 하면서 최근 두 번의 경주 여유를 많이 남겼는데 이번 경주도 아낄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승급 전이어도 가치 있게 평가를 하면서 강조드리겠고 민병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좀 더 응원하면서 강하게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위원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5번 스파클 쪽에 조금 더 점수를 먼저 주고 있어요. 이번 다이아몬드 킹의 연전연투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상승세 상당히 무섭다라는 건 인정합니다만 아무래도 57이라는 부담 중량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이아몬드 킹을 이제 민병철 위원이 가장 중심에 잡아주셨으니까 이건 한번 여쭤볼게요. 적어도 다이아몬드 킹과 비슷하게 뛰거나 접전이라도 펼치려면 이 말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1번 하늘의 뜻, 이 말보다 앞에 있을 수 있는 호조건 만났다라는 판단, 안장까지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1번 하늘의 뜻의 선행 가능성, 선행 시 버티기 가능성 여쭤볼게요. 관건은 그거겠죠. 이제 선행은 물론 나설 수는 있습니다. 나선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근데 아주 편하게 나서거나 압박을 받지 않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촐한 편성의 1번 하늘의 뜻이 초반에 나가더라도 2선 혹은 선두권 스피드 빠른 말들의 압박을 받으면은 최근의 경주처럼 계속해서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위원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경주 민병철 MC께서 말씀해주신 이번 다이아몬드 킹 여기에 다른 말들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3번 금태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말이 원래 도주성 하위군에서는 도주성 선행으로 성적을 내던 말인데 이제 4등급, 5등급에 올라와서는 그런 전개가 통하지 않아서 주행 습성을 변경을 해서 오랜 시간 정말 공들여서 주행 습성을 변경을 해냈고 최근에는 그런 추이평 전개로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직전 경주는 또다시 앞선에 그냥 나가버리면서 좀 무리하고 막판에 무너졌습니다. 이번 경주 선행만 많습니다. 다시 한번 앞선 보내놓고 추입이라면 4등급에서 경쟁을 이미 보여준 금태의 역습 가능성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의 또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 정도현 기수가 계속해서 기승하는 기수인데 맞아요. 금태는 좀 참고 한 발 막판에 어부지리성 입상이 꽤 있었죠. 직전에 서두르니까 완전히 무너졌고 기수가 과연 어떤 전개 선택을 할지는 기수의 마음이겠지만 이 편성에서 이렇게 기복을 보이는 말을 갖다가 짱짱하게 그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말에게 견주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 마지막 11경주는요. 자, 코스 2점도 있고 이번에가 4등급 굿바이 무대가 될 듯하네요. 2번 다이아몬드 킹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금요일 부산 경마는 어찌 보면은 맞출 수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죠. 맞추더라도 어떻게 압축해서 어디에 힘을 실어서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야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경마일이 이번 금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매경주 단순한 편성에서도 복병 전력까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압축해야 되는 솔루션에 대해서까지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선택과 집중만이 그야말로 승리의 지름길이 될 금요 경마 시청자 여러분 승리를 기원해 드리면서요. 저희는 내일 토요 경마 해설 방송에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